시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등교 수업 하다 보니까 조금 시조를 대충 하고 넘어간 경향이 있었는데 시조가 겁나 배울 게 많은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내용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저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도 돼요. 자, 일단 시조라는 거는 조선시대 때 제일 유행했던 그런 문학의 한 장르예요. 자, 근데 시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라고 하면은 항상 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 요게 뭔 뜻이냐? 3장 6구 45자 형식이 딱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장르야. 자, 왜 그럴까? 조선시대 때 누가 정권을 잡았죠? 양반들이 잡았죠. 자, 양반들은 자기네 권력을 지키고 싶어 해. 그러니까 문학작품이 이 당시엔 하나의 놀이니까 놀이를 다룰 때에도 백성들이 이 양반 거를 감히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형식을 겁나 어렵게 만듭니다. 다른 평민들이 자기네들이랑 같이 놀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이 틀을 딱 정해놓고 이 틀에서 벗어나면은 시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해놨는지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궁서체,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조고요. 요거는 그래 고려 말 때 만들어진 그런 시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장이라는 거는 줄을 얘기해요. 하나의 줄.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오는 학교죠. 그래서 처음 초자 써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장, 이제 중학교 두 번째 학교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종료됐다 할 때 끝나는 장을 종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줄은 장이라고 불러서 총 장이 3개니까 3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라는 단어가 있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구라는 거는 내가 지금 표 안에다가 지금 넣어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라고 해요. 한번 구를 세볼게요. 이렇게 2개의 덩어리를 묶어서 구라고 부르는데 구가 총 몇 개인지 볼게. 자, 요렇게 덩어리 하나, 이렇게 하나, 3개, 4개, 5개, 6개. 그래서 시조가 하나 끝날 때는 구가 총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구라고 부릅니다. 6구, 6개의 구. 자, 그리고 45자, 글자 수예요. 글자 수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3, 4, 3, 4. 3, 4, 4, 4. 3, 여기는 5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5, 4, 3.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무조건 정해져 있고요. 자, 요 5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무조건 3글자입니다. 여기 써놨어. 종장 첫 부분은 무조건 3글자. 요게 지켜지지 않으면 시조가 아니에요. 다른 거 이 위에 있는 이 형식을 다 지켰어도 요거를 꼭 지켜야 시조예요. 이렇게 빡센 형식이 지켜져 있는 게 시조입니다.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만들어서 평민들이 따라하지 않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은 이렇게 빡센 형식의 문학 장르를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갖고 놉니다. 자, 요런 게 시조의 특징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시조가 조선시대가 어쨌든 몇백 년이잖아. 그동안에 이게 조금씩 변화해요. 자, 그래서 시조의 종류를 또 나눕니다. 자, 제일 위에서 말했던 형식이 빡센 그 시조는 평시조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보통 시조를 얘기하면 평시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층, 만든 작가들은 양반이었어요. 자, 근데 양반은 주로 누구랑 놀죠? 술집 가면 기생이랑 놀아요. 그래서 기생들은 양반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양반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평시조를 잘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된 시대, 주로 창작된 시대는 조선 전기,
조선 초반에 많이 이런 평시조가 씌워졌어요. 자, 평시조라는 거는 이 형식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를 평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잘 지킨 것들은 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고요. 양반이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들은 유교적이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내용들로 많이 지어져요. 자, 근데 사랑은 상대적으로 기생들이 양반이랑 사랑에 빠졌지만 나는 기생이니까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런 구구절절한 사랑을 시조의 내용으로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바뀌고요. 자, 여기 형식, 정형시라고 전에 학습지에서 잠깐 나왔었죠.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위에 있는 이 틀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평시조였어요. 자, 다음에 연시조. 자, 요거는 조선 중간 정도의 양반들이 주로 갖고 놀았던, 창작을 했던 그런 시조예요. 아무래도 양반이 만들다 보니까 또 유교, 충효 요런 게 나오는데 이제 조선 중기쯤 되면은 조선 전기에 잘 나갔던 양반들이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서 놀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경치. 아, 경치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내용의 시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연시조, 연결되어 있는 시조예요. 평시조 여러 개가 한 세트를 이루어요. 자, 예를 보여줄게요. 자, 요게 연시조의 예예요. 자, 요게 1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로 지어진 거. 이게 한 세트. 이게 하나, 시 하나. 자, 요게 시 하나. 요게 시조 하나. 자, 요게 시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자, 참고로 이 시는 총 12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시조, 요렇게 구성이 된 이 평시조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세트로 하나를 내놔. 그게 연시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파란색으로 하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나머지 어렵잖아. 어차피 이거 고등학교 가면 계속 배울 거야. 파란색만 기억해도 돼요. 자, 우리가 교과서 안에 나와 있던 시조는 시조 중에서도 뭐였죠? 사설시조였고요. 자, 작가는 누구였죠? 평민이라 그랬어. 자, 원래 시조는 양반 거였는데요. 시대가 점점 가면서 조선 후기, 조선이 망할 때쯤에는 평민들이 시조를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누구욕? 양반용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내용이 평민이니까 막 사랑들 막 하잖아. 그러면서 연애 얘기도 막 써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형식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봤지만 자, 요게 교과서에 있던 거랑 비슷한데요. 자, 이게 초장. 엄마 얘 왜 이렇게? 자, 초장. 자, 요거가 중장인데 지금 이 블로그 주인은 기니까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종장. 자, 원래 오리지널 평시조보다 어디가 길어졌죠? 중장이 겁나 길어졌어요. 자, 중장이 대땅 길어진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사설시조고요. 자, 근데 시조의 제일 중요한 특징 뭐라 그랬어? 종장의 첫 번째는 몇 글자? 3글자. 자, 요거는 절대로 지킵니다. 이게 시조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중장이 겁나 길어진다 라는 내용. 우리는 지금은 파란색으로 써진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요건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사설시조라서 중장이 대땅 길어졌고요. 자, 맨 마지막에 모쳐라 라는 부분. 종장의 첫 부분은 무조건 몇 글자? 3글자 고정이 꼭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시조의 특징. 자, 주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탐관오리 뭐라 그랬죠? 교과서에서 나쁜 관리들 얘기한다 그랬어. 나쁜 정치인들. 자, 이 사람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중인격자 이런 욕 많이 있지. 이중인격 무슨 뜻이야? 인격이 2개다라는 뜻이잖아. 자, 탐관오리가 두꺼비가 이 시조 안에서 2가지 형식, 2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백성한테는 어떻게 했지? 파리한테는 백성한테는 막 나쁜 행동을 해. 자, 근데 백송골 그런 높은 중앙관리한테는 어떻게 했죠? 중앙관리한테는 막 복종해. 도망가고 엎드리고 뇌물 바치고 요런 두 가지 면모. 자기보다 힘 약한 애들은 괴롭히고요. 자기보다 힘센 애들한테는 빌빌 겨요. 그런 것들,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다음에 탐관오리의 횡포. 나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짓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탐관오리의 횡포를 풍자했다. 그리고 허장성세를 우의적으로 풍자했다. 이런 것들도 학습지에 많이 나올 거예요. 너네들 그 문제집 푸는 데에서.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허장성세는 허세 부리는 거. 근데 쥐뿔도 없어. 하나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허세만 부리는 게 허장성세. 지금 보니까 약간 두꺼비 그런 성향 있죠. 만약에 힘이 내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중앙관리한테도 막 뻗댈 텐데 자기가 힘은 실제로는 없으니까 허세만 부리는 중앙관리한테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의적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를 우의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사람의 얘기였죠. 백성 그리고 지방관리, 중앙관리 간의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거를 다른 사물,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동물도 포함해요. 다른 동물들, 그 자연의 세계처럼 얘기를 했잖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우의적이라고 해요. 사람 얘기를 다른 거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시조는 종장 첫 부분은 무조건 세 글자가 고정되어 있다. 사설 시조는 중장이 많이 길어졌다. 이 내용들 기억 꼭 해두세요.